자, 반갑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수업의 진도를 너무 못 뺀 것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시간도 사실 없었어요. 시간 사실 없어서 그랬는데 또 이 친구들 가운데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수능의 선택 과목으로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강의이자 우리 그 2학기 때 하는 세계사 특강, 다시 만난 세계사 하는 4명의 친구들을 위한 수업을 급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부분이요, 이 교과서 170에서 173쪽까지에 있는 중국의 민족운동 부분입니다. 자,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복습입니다. 뭐가 벌어집니까? 아편전쟁. 이거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지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 옛날에 어떤 찬란한 청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태평 천국 운동. 그죠? 태평 천국 운동의 슬로건, 어떤 목표가 있었지요. 기억납니까? 멸, 만, 흥, 한. 그죠? 이런 거 있었고, 요거 했다가 뭐 잘 안 되고 나중에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향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자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양무운동. 이 양무운동의 슬로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말로 치자면 동도서기가 되겠고, 중국식으로 하자면 종소리가 이렇게 컸나요? 자, 중체서용이라고 합니다. 중체서용의 말뜻은 중국의 몸에다가 서양의 도구를 받아들이겠다,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게 목표지요.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왜? 실컷 이렇게 서양의 무기를 받아라는데 어디서 탈탈탈? 청일전쟁에서 탈탈탈 털리게 되면서 이 중체서용이라는 게 별 효과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지식인들은 뭐를 주장하느냐? 서양의 도구만 받아서는 안 된다. 서양의 제도 같은 이런 서양의 정신, 사상까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네요. 네 번째.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변법 자강 운동. 1898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변법, 뭐를 바꾼다? 법을 바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캉유웨이, 량치차오. 상대적으로 이 젊은 관료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요 두 명이 주도를 하는데, 이 캉유웨이 같은 경우에는 유학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학자인데, 이 사람은요, 유학자 가운데서 조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자도 아니다 싶으면은 비판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오늘 다 할 건데, 요거를 모델로 해서 개혁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메이지 유신이란 게 뭡니까? 제도뿐만 기술, 무기 이런 것뿐만 아니고 모든 거를 갖다가 서양식으로 바꾼다 하는 거거든요. 뭐랑 비슷합니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보면요, 이건 우리가 한국사 할 때 배웠던 갑신정변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것도 뭐 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것과 뭐 그다음에 나중에 결말이 또 좋지 않다는 거 이런 것까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캉유웨이와 량치차오가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랬더니만 당시에 황제가 광서제였거든요. 이 광서제가 요 개혁 상소문을 보고 좋아, 이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광서제가 개혁을 실시합니다. 청나라의 황제입니다. 11대 황제였던 광서제가 그래, 니들 말 일리가 있다.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자. 요 1898년이 무술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무술변법이라고 하고, 대략 이것이 1898년 4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뭐 계산해 보면 한 100일 가까이 될 거예요. 거의 100일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제도국이라는 거를 개설을 하고, 전에 있었던 과거제라든가 팔고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 시험 답안지를 쓰는데 그 뭐 8가지 답안지 쓰는 방법이에요. 답안지 쓰는 방법이 1번 뭐 해야 되고 2번 뭐 해야 되고 3번 뭐 해야 되고 4번 뭐 해야 되고 이게 8번까지 있어요. 이게 근데 별로 학문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 귀찮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폐지하자라는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신식학교를 만들고, 신식학교라는 건 서양식 학교겠지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의복, 그러니까 뭐 서양식으로 옷도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서원 이런 거, 옛날에 있었던 서원 이런 것도 학당이라는 신식학교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사실 요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수파들이 반발이 심했거든. 그래서 황제를 지키는 친위군을 만들어요. 이 친위군의 대장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한국사에도 많이 나오는 위안스카이, 이 사람이에요. 사실 광서제는 이 위안스카이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개혁을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 사람을 친위군으로 삼았었는데, 사실 이 위안스카이가 와가지고요, 뒤통수를 시원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서태후한테 일러 바치지요. 서태후라고 이따 나오는데 하여튼 뭐 궁궐에 제일 가는 권력자입니다.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찔러요. 그래가지고 고마 찌르는 바람에 뭐 이 광서제와 캉유웨이 이런 애들이, 변법파들이 그 전에 보수파들을 다 몰아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이 개혁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서태후라고 궁궐에 당시 제일 가는 권력자입니다. 서태후. 이 사람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원래 이제 9대 황제, 청나라 9대 황제였던 한풍제의 후궁이에요. 후궁. 그래가지고 이 서쪽에 산다 해서 서태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쪽 서쪽 따지면요, 이 아시아권에서는 동쪽을 더 좋아할까 서쪽을 더 좋아할까? 당연히 동쪽을 더 좋아하죠. 왜? 해가 뜨는 곳, 서쪽은 해가 지는 곳. 그래서 후궁이었어요. 후궁. 한풍제의 후궁이었는데 얘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서 나중에 한풍제가 죽고 나서 요 한풍제 적어줘야 되나? 그 다음에 동치제, 이 동치제의 엄마. 근데 동치제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인 지금 광서제를 황제로 올린 상태예요. 얘가 9대 황제, 10대 황제, 11대 황제. 그래가지고 이제 광서제 입장에서는 큰엄마지. 근데 얘가 당시 궁궐에서 좀 권력이 셌어요. 네,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광서제도 서태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꼼짝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따 PPT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볼 텐데,
뭐 보통 이제 청나라가 망할 때 이유를 갖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좀 이런 걸 많이 해요. 꼭 뭐 나라 망할 때 꼭 특정 사람 때문에 망했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서태후입니다. 서태후 때문에 나라 망했다. 이 서태후가 사치를 해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서태후와 사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잔뜩 있는데 나도 사실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되게 민식가였대요. 밥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밥 먹으면 반찬이 128가지가 나왔대요. 야, 식판에 구멍이 몇 개야, 그지? 128가지나 나왔고 한 끼 식사에 요리사만 100명 들고요. 비용이 100냥 들었대요. 한 끼에 100냥. 이 100냥이라는 건 지금 돈으로 따져보니까 얼마 되느냐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되더래요. 엄청나죠? 네, 엄청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모유를 제공할 수 있는 뭐 여성들을 막 데리고 오고 막 그러게 하고 옷도 뭐 3천 상자인가 있었다고 하고요. 패션도 되게, 그리고 이 사람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나중에는 뭐 이 사람의 정원 이화원이라고 나중에 만드는데 그거 만들겠다고 배 항공모함이 아니죠. 그냥 배를 갖다가 못 사고 그 배 살 돈으로 이화원을 만들고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어요. 물론 뭐 잘한 것도 있습니다. 뭐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페미니스트 같은 분이셨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서태후가 반격을 하게 되고 결국 요 캉유웨이와 랑치차오 이런 개혁파들은 이제 중국을 떠나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있어요. 일본 가가지고 있고 광서제는 이제 뭐라 해야 되노? 감금? 궁궐 밖을 못 나가요. 이제 궁궐에 갇혀가지고 못 나갑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서태후가 계속 정치를 하죠. 그래 나중에 광서제가 4살 땐가 왕이 됐던 사람, 황제가 됐는데 37살에 젊은 나이에 죽어요. 얼마나 좀 고생 많이 했어요. 자식도 없었고요. 어쨌든 변법 자강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까지 뜯어 고쳐 본들 그러면 이 변법 자강운동의 4글자짜리 슬로건은 뭐냐? 변법 자강이지 뭐. 변법 자강. 법을 바꾸고 스스로 강하게 하자. 이래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몇 분이나 썼지? 12분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일전쟁이 패배하고 나서 중국의 선택지는 2개였다. 뭐 변법으로 가느냐, 막 서양 애들이 막 들어오는 경제적 침투하는 이 판국에 중국의 선택은 법을 바꾸느냐 아니면 뭐 저항하느냐, 둘 다 한다 그랬어요. 변법 자강운동, 그 다음에 저항 의화단 운동이고. 의화단 운동. 이거는 이제 1899년에서 1901년까지 있었던. 그래가지고 이 의화단 운동이란 건 뭐냐면은, 의화단이라는 건요, 원래 중국에서 뭐, TV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아침에 막 중국 천안문 앞에 광장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기체조하고 막 무술하고 막 다리 찢고 막 그 사람들 있잖아요. 고 조직이에요. 고 조직. 사실 뭐 조직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야들이 이제 체력 단련이라든가 무술 단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술 단련을 잘하면은 총알도 맞고 튕겨나간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가지고 이제 의화단이라는 이런 어떤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고, 얘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양 애들 꼴배기 싫다고 걔들을 갖다가 이제 서양에 반대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자, 적겠습니다. 1899년 시작은요, 그 산둥반도, 지금의 그 산둥반도라고 하면은 뭐 이래
아, 망했어요. 지도가 망했네요. 요 튀어나온데. 여기가 산둥반도죠. 여기가 산둥반도. 뭐 지금의 칭다오 막 이런 데 있는 지역. 요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한 원래 이 반기독교 운동에서 시작됐어요. 그래가 교회에 불 지르고 뭐 신부님 목사님들 죽이고 뭐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세력이 점점 더 커지더니만 본격적으로 뭐 반외세,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내세웠던 게 이거지요. 뭐 부, 청, 멸, 양. 부청멸양. 부, 도와. 청나라를 도와서 멸양, 서양을 멸망시킨다. 알겠죠? 부청멸양.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반기독교 운동, 이 와단이라는 애들이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서양에서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야, 너 이거 좀 진압해달라. 뭐하냐?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데, 우리 외국인들을 죽이고 있는데, 너 그 뭐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청나라의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해요. 그래, 할게. 근데 안 하고. 막 그런 식. 근데 나중에 오히려 이 와단 애들이 막 부청멸양 이러니까 이 서태후가 가만히 보니까 어때? 이거 잘하면은 이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서양 애들을 몰아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서태후 이 청나라가 의화단 편으로 돌아서 버려요. 거기에 중국에 들어왔던 서양 세력들이 뿔따구가 이마에 나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지요. 8개국 연합군 출병. 그러면은 청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 여기는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애들,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이런 애들 쫙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당시 날리는 나라들이 다 손을 잡았어요. 중국 하나 잡겠다고. 근데 이 청나라 애들이 제정신이 아닌 게, 청나라는 이 열강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싸우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탈탈탈탈 또 털리게 되는 거지요. 청조.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요 선전포고 했을 때가 1901년이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8개국 연합군이라고 나왔습니다. 얘들이 군대를 얼마나 모아를 갔느냐 하면 이제 36,000 정도 되는 군대를 모아갔어요. 36,000 정도 되는 군대를 모아가는데 이 중에 2만 명이 일본군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아시아 쪽에서 러시아가 세력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얘들을 갖다가 싸움도 뭐 제법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을 갖다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일동맹을 맺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본하고 러시아를 완전 싸움을 붙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다 의화단 운동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청나라가 지면서 당시 아까 얘기했던 이화원은요 원래 이게 산을 갖다가 평지를 깎아다가 커다란 호수를 만든 정말 커다란 정원입니다. 네, 거기를 갖다가 뭐 이화원이 이제 불타죠. 불탐. 그 전에 2차 아편전 때는 뭐였어요? 그 카스틸리오네가 디자인했다고 전하는 원명원이 불타고 요 의화단 운동 때는 이화원이 불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건의 결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신축 조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하는데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901년 맞게 되는데 어떻게 배상금을 물립니다. 뭐 4억 5천만 양. 어마어마하죠. 중국 이때 1년치 예산이 1억이라니까요. 4억 5천만 양이나 되는 배상금을 물려요. 이게 뭐 39년 할부인가? 이자 0.4%씩 붙여가지고 39년 동안 받게 만들고요. 그리고 배외단체 엄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을 배책하는 단체는 엄격히 금지한다 하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 군대가 아이고 베이징에 주둔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편전쟁 할 때만 해도 생각납니까? 외국 외교관도 베이징에 머무르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는데 이 꼴까지 났습니다. 알겠죠? 굳이 이런 거 보면은 야들이 좀 대외 정책이 좀 어설퍼요. 굳이 안 당해도 될 거를 자꾸 당해. 안 당해도 될 거를 자꾸 당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략 거의 배상금대로 그 전에 사실 시모노세키 조약 일본에 줄 것도 2억 3천만 양이나 있는데 거의 7억 양 가까이 물게 됩니다. 다 머리 아픈 거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계속 머리 아픈 채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잠깐 한 템포 쉬어갈게요.